한때는 지나가는 기술로 치부되었던 하이브리드가 요즘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궁극 목표인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자동차 브랜드는 여러 대안을 고심하게 되었고, 유럽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CO2 배출량이 많은 가솔린을 대신한 고효율 디젤 엔진을 주축으로 개발하고, 가솔린 엔진이 중심인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도요타나 현기차는 가솔린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 개발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고효율 디젤 엔진이 더 각광을 받았고,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도요타만 밀고 있는 엔진일 뿐이었습니다. 저렴한 연료비와 높은 연비의 디젤 엔진 차량을 멀리할 이유가 전혀 없기도 했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쌍용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현기차와 조금 다른 점은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비운의 차량인 카이론에 탑재해서 프로토타입까지는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끝내 양산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신차가 쏟아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곧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이브리드 인기는 경제성이 첫 번째 이유지만 우리나라 연평균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은 그다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묻고 따져 선택한다기보다는 군중 심리가 더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인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기차의 성장이 주춤해졌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의 성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충전 설비 보급도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차량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전기차로 가는 속도가 느려진 만큼 하이브리드 수요가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최근 하이브리드 개발 소식을 전한 KG 모빌리티 KGM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KGM에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과 여러 자료를 동원해서 유추해 보겠습니다. KGM은 2023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향후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파워트레인 다양화 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KGM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현재 없다는 것이고,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난관에 놓여 있습니다. 현기차나 도요타, 유럽 브랜드가 기술을 준다면야 돈만 문제가 되지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사라지겠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럼 KGM의 방안은 뭘까요? 중국 브랜드와 기술 제휴 또는 공동 개발입니다. 십수년 전에는 쌍용 자동차의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중국이 인수까지 했지만 이제는 역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시점이 되었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중국은 내연기관 기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을 어마무시하게 했고 수백만 대를 판매하면서 쌓은 노하우도 엄청납니다. 적어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무시 못할 상대임은 분명합니다. 중국 전기차 대표 브랜드 BYD가 KGM과 협업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와 BYD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BYD는 전기차 업체이다 보니 배터리에 강하고 하이브리드 역시 배터리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BYD는 현재 DMI 1.5L PHEV 1500cc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 인기 없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것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뭔가요? 하이브리드는 HEV와 PHEV로 크게 나뉘는데요. HEV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피클은 내연기관과 배터리가 같이 있는 시스템이지만 내연기관이 주동력이면서 배터리 충전 역할도 하는 하이브리드를 말합니다. 전기차라는 말을 쓰기에는 내연기관의 역할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배터리를 별도로 충전하지 않는 편리함이 있어 고객 선호도가 높아 현대 기아차의 국내 판매 주력이기도 합니다. PHEV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피클은 내연기관은 주동력 역할만 하고 배터리 충전은 일반 전기차와 동일하게 전기 충전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에 좀 더 가까운 시스템이라 배터리로만 100km 정도 갈 수 있을 만큼 더 친환경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배터리 충전을 순수 전기차처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선택을 주저하게 합니다. 그러면 묘안이 뭘까요? KGM이 BYD와 손잡은 이유는 BYD가 DMI 1.5L PHEV를 기반으로 HEV 타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BYD와 하이브리드가 필요한 KGM이 통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토 제품이 나와 한참 테스트 중이라고 하니 테스트 조건이 엄격한 한국에서 합격을 받아낸다면 더 없는 성공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시작은 BYD가 했으나 결국 양산 테스트는 한국에서 하니 공동 개발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당초 토레스 픽업이 2024년 연말 전기차 모델로 출시할 예정이라 했지만 보조금 정책도 불리하게 된 상태에서 하이브리드가 없으면 수요의 한계는 자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이든 전기차이든 새로운 동력기관을 시장에 출시하려면 최소 24개월이 필요합니다. KGM이 언론상에 작년 중반 시점에 개발을 시작했다고 했으니 2025년 중반은 되어야 출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상품도 다시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세제상 혜택이 변화가 많은 과도기지만 KGM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한다니 참 다행입니다.
중국 원천 기술에 대한 괜한 불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볼보나 테슬라가 완성차 자체를 중국에서 가져와도 충분히 통하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엔진이 결합된 신차가 소비자의 만족을 채워줄 가격대로 출시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5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라면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 2000cc 이상의 고성능 가솔린 엔진도 조기에 시장에 내놓아야 하고 더불어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고성능 전기차 개발도 서둘러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현기차 독점 시장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KGM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